사표가 없이 사회가 그렇게 되면 망해. 우리 조선시대가 우리 대단히 우리가 볼 때 역사로 볼 때 좋지 않은 사회로 우리가 보이는 빛이지요. 그래도 이런 사표들이 남아있어 가지고서 그 사회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 가지에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없어졌어요. 누가 먹어도 이거 먹어 치웠습니다. 이 나라 없어요. 반드시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런 사표는 남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남론만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사람 끌어내리지 말고, 지 혼자 다른 짓 하고 다 끌어내고, 자식을 키울 때 저 사람 뭐하나? 나는 그렇게 하고 장사하면서 한 34개 먹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처럼 너 살아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회가 살지요. 왜 여기에 실었느냐 하면은 대비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실은 겁니다. 중종때 기말로 거항 채무택 하면은 이것은 그 뇌물 많이 받아먹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정유 삼흉이라고 했습니다. 정유 때 세 사람이 여기에 처형을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으로 이 당시에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느냐 하면 기말로가 어떤 부자 사람을 만났습니다. 젊은. 그래서 부자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오적을 제거해. 오늘날 오적을 하고 신문을 가지고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말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오적을 제거해라. 그러면 오적이 5가지 적입니다. 오적이 부자가 되는데 5가지 방해 요소. 그게 뭐냐? 인의예기신. 인의예기신은 바로 조선 국가 존립의 기반, 모든 정치의 그 기초가 공자맹자 사상인데, 공자맹자 사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요 5글자입니다. 인의예기신. 요 위대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와서 존경을 하고 묻고, 이것도 대단한 우월감을 갖는 가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서 너는 사형하면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무슨 경찰, 무슨 이 우두머리, 또 뭐 이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려면 막 그러고 싶은 생각 많이 가진 사람인데 도저히 그게 안 돼요. 옛날에 이 노래에 돈 나온다 목이란 조끼에서 돈 나온다 하기 그겁니다. 이게 목이라는 게 크게 좋은 겁니다. 적으면 안 돼요. 적기바로 따로 아니 안 아파요. 앞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 의철분이 왜 아니었을 때도 많죠. 잘못된 거죠. 이쪽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부자. 제가 하면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지금 6시에 끝내야 되거든요. 재미있는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좀 부드러운 얘기로 갑니다. 딱딱하다가 부드러워지는 게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해가지고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남자들인데, 아까 그 남자들 중에서 이렇게 심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또 여자들이 이 나라 지켰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이건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조선시대 여성들이 오늘날처럼 여성 무슨 그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을 주장했다면 또 말하지만 이 나라 못 지켰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이 나라 못 지킵니다. 구조가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안에서 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할아버지 지금부터 이렇게. 그러면은 한 가족 단위가 수백 명이 됩니다. 한 집안 안에 한 가옥에 살지 않아도 그 언저리에 사는 가정의 사람은 한꺼번에 수백 명이 된단 말입니다. 남자들은 이것을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옷 입히는 거, 밥 해주는 거 관리를 안 합니다. 결혼시키는 게 전혀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 누가 해요? 안에서 그걸 다 했습니다. 남자들은 밖에 있고.
바깥 일만 하고 나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하고 이것만 하고 안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 주부가 이걸 담당을 했습니다. 거기에 파생되는 교육, 자녀 교육도 담당을 했습니다. 이 여자들 굉장히 큰 남자들의 몇 배 이상의 일을 이때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긍지, 완전한 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 가족을 지킨다. 그 강한 의지력, 이건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전통이 어디서 왔느냐? 자, 이제 12번, 13번, 우리가 12번 이 얘기 잘 알고 있죠. 호동왕자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호동왕자가 낙랑의 그 낙랑공주와 결혼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결혼했으니까 아내지요. 낙랑공주에게 내가 너희 나라 무기고에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중간쯤 있습니다. 내가 너희 나라 무기고에 들어가가지고서 저기 쳐들어오면은 제절로 소리를 내는 북하고 나팔하고를 파괴해라. 북을 찢어버리고 나팔 입구를 부숴서 소리 못 내게 해라. 그래야만 너를 아내로 정식으로 신행을 해서 데리고 오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다 한 겁니다. 요새 사람 같은 이혼 좋다. 하루에 300몇십 쌍 이혼이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때 선택적인 기로에 선 거죠. 이 낙랑은 이것을 파괴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자맹모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대로 글자대로 하면은 저기 쳐들어오면 제절로 사람이 손 안 대도 자동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두기 소리가 나고 나팔 꼭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그 소리 들으면은 일제히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남녀가 다 모여가지고 자기 배치되는 곳에 가서 지키는 거죠. 전부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들어오면은 그 소리 듣고 벌써 방비가 다 됐는데 저기 와서는 아무리 공격해도 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절로 소리가 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제절로 나는 게 아니라 성능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저기 멀리 오면은 북을 치고 나팔을 울리는데 워낙 멀리까지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빨리 모여들 수가 있어요. 이게 성능이 나쁘면은 전달이 안 되니까 빨리 못 모이잖아요. 그것을 소문을 자명으로 낸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나라가 망할 것하고 남편에게 따라가는 것하고의 기로에서 선택적 기로에서 어느 걸 따랐느냐 하면은 아버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버리고 남편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걸 가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라 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여성 관으로 천하없는 현대 여성이라고 해도 뿌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남편에게로 지속되는 의식이죠. 이 고구려 때 이 얘기인데 밑에 13번 이 얘기는 조선 중기에 인조 반정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물러날 때 얘기입니다. 광해군이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죠. 선조 다음에. 그때의 영의정이 이첨입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첨이 이제 주동이 되어서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요 이첨의 아들이 이대엽인데 영화배우와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대엽인데 이 이대엽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은 신씨인데 임진왜란 때에 충주에서 조령에서 적을 막지 않고 달천에 와서 매수진을 쳤다가 패망한 신집 장군의 딸입니다. 그 신씨가. 그리고 이제 그 신씨의 오빠가 세 사람이 있어요. 신경진하고 신경유하고 신경인하고 셋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생이고 한 둘은 오빠입니다. 이 세 사람, 그 신집 장군의 세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첨의 아들, 가장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첨 아들 이대엽의 처가 처남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강해군을 몰아내는데 주동인물이 된 사람이 이 세 형제예요. 어찌 되겠어요, 이 상황? 이때 이제
그 이귀라는 사람하고 김유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인조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이청은 당연히 그때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대표니까 이청은 처형을 당하죠. 그러면 이청의 아들 이대엽도 처형을 당할 거죠. 그러면 이대엽의 부인이 원전하겠습니까? 그게 누구냐면 자기 누이동생이란 말입니다. 이 일을 거사를 하는 사람의 누이동생입니다. 이 입장에서 신경진이나 이 신경유 이 형제들은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아들들이 이걸 진행하는.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두면은 아들들이 성공을 하면 아들은 성공하지만 또 자기 딸은 완전히 망하겠거든요. 딸은 그냥 역적의 아내가 되어야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큰 비밀이 구성이 되었죠.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딸이 쫓아가가지고서 남편이 그때 평양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가서 이대엽에게 일렀으면은 이 세상은 그냥 어느 사회복이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이 집안은 완전히 역적이 돼서 무덤까지 다 가질 집안이 될 거 아닙니까? 역적모인데. 그런데 자기 딸에게 복을 일렀거든요. 어머니가. 이 딸은 그 선택적인 기호였어. 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친정은 살지만은 또 시간은 남편은 망하잖아. 이건 남편에게 알리면은 친정은 완전히 망하고 시간은 살지. 이 선택적인 순간에 뿌리치고 남편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오빠들이 말이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빠들 다 죽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난 남편이라는 겁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리느라고 우리들이 이 일을 하는데 설마 내 남편 하나 구해주지 못하겠느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신경인이가 앞으로 임금 낼 인조에게 달려가가지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누설이 되면은 거사가 안 되니 앞으로 임금이 되면은 내 처남 이대엽만은 처남 맞습니까? 아니죠. 걔매 내 이 누이 동생의 남편 이대엽만은 죽이지 말고 좀 살려다오. 그러니까 임금이 좋다. 승인을 한 겁니다. 내 왕권을 걸고 살려주마.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누이 동생 보고 왕이 허락을 했다. 해서 남편에게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사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그 이대엽의 아버지 이충은 단장 당일말에 죽었지요. 그래서 임금 쫓겨났지요. 그래서 이대엽을 살리려고 이제 임금된 인조가 내 옛날 약속이 있으니까 특명으로 이대엽만은 살려라. 그런데 주위에서 신하들이 여론이 어림도 없는 겁니다. 어찌 그게 역적의 아들이고 나쁜 짓을 제 마음대로 한 사람을 살려두느냐. 기어코 죽여야 될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할 수 없이 과일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먹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조선시대 법이 아주 참 묘합니다. 귀양을 가가지고 있는데 사약을 당하면은 그대로 목이 날아가가지고 역적이 되어버리고 시체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아무데나 묻어야 돼요. 공부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이라도 자살을 하면은 면해집니다. 무덤도 만들고 괜찮아요. 그래 이때 이 이대엽이 죽어가지고서 가족은 도전이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있었죠.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완전히 이 시가에 대한 기소의식이 이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16페이지에 중국 얘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4번, 15번 얘기입니다. 옛날 중국 천주시대 황공 15년에 정나라의 제중이라고 하는 이청과 똑같습니다. 임금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제중이 제 마음대로 명령이 돼가지고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때 이 임금이 하도 못 참게 돼서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제중의 사이가 옹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옹규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아 내가 임금으로서 자네 장이 때문에 못 살겠다. 자네 생각이 어떤가 하니까 옹규도 아우 이 장이지만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은 자네하고 내하고 의논해가지고 저 제중을 제거를 하자. 저래 두고서는 나라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옹규가 좋습니다.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장인 제거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몇월 며칠 날 지금으로 말하면 10월 15일 날
대접을 할 테니 장인에게 융숭한 잔치를 열어 대접을 할 테니까 저 한강면 사람이 좀 뚜름한 어디를 장소를 말하면서 그리로 나와 주십시오 하니까 자기니 사위가 대접한다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로 말했지요. 이 사실을 이제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집에서 하면 호의가 있으니까 멀리 떨어진 데서 내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옹규의 부인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죽게 돼 있잖아요. 옹규는 남편이고. 그런데 이게 선택적인 기로였던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친정아버지가 죽고 이걸 친정아버지에게 알리면은 남편이 죽고 이런 선택적인 기호에 고민을 하다가 자기 어머니, 친정어머니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이때 친정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그 14페이지, 14번 그 중간 내려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부친 중에서 부친과 남편 중에 누가 더 중요합니까? 하니까 그 모친이 이 세상 남자는 모두 남편이 될 수 있지만은 부친은 오직 한 사람뿐이니까 당연히 부친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이 친정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그 비밀을 친정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내 남편이 아버지를 교회에서 대접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집에서 안 하고 교회까지 불러내겠어요? 하니까 재중이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아 맞구나 해서 자기 사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의 남편 아닙니까? 죽이고 시궁창에 갖다 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임금은 이제 실패했잖아요. 거사가. 그러니까 더 견딜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임금이 피난을 했습니다. 춘추시대는 임금이 피난을 많이 다닙니다. 못 견디면 피난 가요. 우리 대통령이 피난, 우리 지금 현대의 어느 나라들 뭐 대통령이 피난 가지 않습니까? 옛날 이승만도 피난 가고 이런 것처럼 피난을 다니는데 그 피난을 가면서 자기 때문에 죽은 이 옹규의 시체를 시궁창에서 건져가지고 자기 수레에 싣고 나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괴획이 부인에게 노출되면 마땅히 죽게 되리라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 얘기는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아주 그 중요시 여기는 한마디입니다. 절대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여자에게 알리지 말라. 왜? 여자가 못나서 그러면 절대로 아닙니다. 감정이 섬세해가지고서 참고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선택적인 순간에서 결정을 올바로 내리지를 못해요. 어느 게 옳으냐? 이때 당연히 이 상황을 보면 재중이 죽어야죠. 폭군으로서 아주 포악한 짓을 하는 재중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절대로 친정 쪽을 생각하지 남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밑에 얘기 또 있어요. 2000년 8월 말일 말일을 위해서 편지 다음으로는 한상향 양력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무한정 당초 싶습니다. 가족들이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꽃다발 기념품 직접 있겠습니다. 지금 그 앞에는 화환이 이렇게 가정을 가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기묘한 가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념실 가족들부터 나와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동을 대표로 해서 전정래 선생님께서 꽃다발과 선물을 전송하시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학과에 재직하고 계신 동문 교수를 대표해서 고창원 선생님께서 선물 전송하시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동문 교수 협의회에서 선물 전송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문 직원 가운데 박의현 출판 부장님 선물 전송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박창복 신문사 지인도 함께 나오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건국대 출판부에서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학부생을 대표로 해서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요 학부생들은 선생님께 드리는 카드를 1인당 한 명씩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대학원생들의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먼저 국어학 전공부터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고전문학 전공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현대문학 전공. 예, 다음으로는 교육대학원에서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졸업생들 가운데 86학번 동기들이 준비. 예, 다음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러면 이어서 우리 패천 김일용 선생님께서 고별사를 하시겠습니다.
학생들, 또 옛날에 생활했던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같이 생활하던 교수님, 또 저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 없이 그냥 떠나고 싶은 저를 이렇게 큰 식을 마련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축복해 주신 데 대해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관임위원회 위원장인 우리 조평환 교수님, 그리고 우리 또 고전 파트의 김원채 교수님, 신동훈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저 지도를 받아서 나간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 번 모이고, 아마도 20번도 더 모이고, 그리고 애를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격이 잘못 타고난 성격이 있어가지고 사교스럽지 못한 이런 성격 때문에 항상 모이면 빠지고 남하고 잘 안 어울리고, 그리고 사주면 얻어먹기만 하고, 그리고서 이제 도움만 받고 이러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성격을 고쳐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마 간 속에 들어갈 때는 고쳐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성대한 이런 시에서 이런 또 이제 많은 선물과 보답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언제 갚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2권을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밤의 시나리오를 분기서 이런 걸 전부 미세해서 받아준 이전 출판사 장립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인데 너무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면 되겠지만 이상으로 인사에 대합니다. 앞으로 보이지 마시고 잘 예전처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선생님의 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족 되시는 분 잠깐 한번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아드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따님, 그리고 사위분, 그리고 외손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아드님은 지금 성함이 김철원입니다. 현재 이사이시고 벤처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동네 여기 아니 조카분
얼른 오세요. 그렇죠. 예. 선생님도 아까 선생님 이제 뭐 시선으로 의자 둬야 돼. 다르긴 다르다. 사회 말씀에는 건배지라고 해서 저를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배는 옛날 좀 달라서 조금 구조조정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행된 구조조정 바람에 기념노총 공경 제10 이 자체가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구조조정할 때 그때 반드시 총장이 나와서 추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 하게 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차라리 그것을 빼버리고 리셋을 할 때 그때 뭐 무슨 100만이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를 찍고 있어. 제가 이 건배지자를 지금 아마 중에 이 대천 전용 교수님과 에이티브 시간용으로 보내주셔서 이게 아닌가 그에 대해서 지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나보다도 그 김일성 선생님과 접촉이 많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누구냐면은 옆에 계시는 이제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말이요. 그래서 사실 또 이 자리가 아주 보면은 사모님의 이 역할과 뭐 여기 반 이상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우선 우리 이 자리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사모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주세요.
장난은 뭐 혼자 뭐 먹는 거 찍어요. 저기 일단 자연스럽게 선배라고 그러는데 언니란 말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기억을 하지. 기우랑 같이 잠못 말라요. 그래서 시내에서 나 접수인 났어요. 갈 거야? 지금 현직 승리가 지금 모델하고 종이컵이 없어. 셀프 카메라. 근데 계속 찍으면 어떻게 한 번만 딱 찍으면 그건 아니래? 다 끝났네? 전체가 안 빠졌는데? 나도 그거 바꿔야지.